마초는 조조와의 싸움으로 일생을 보내며 많은 걸 잃었습니다. 동관에선 위수를 건너는 조조를 습격해 거의 죽일 뻔하기도 했지만 가후에 교묘한 이관계로 내분이 일어나 대패해서 도망치고 말아요. 그러나 마초는 관서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양주를 거의 다 잃고서도 재기에 성공해 천수와 상규, 기성을 점령하며 조조에 또 한 번 대항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부라는 위의 신하를 죽이지 않은 게 화가 돼 기성을 비운 사이에 자신의 처와 자식들 등 일가족 모두가 살해되고 말아요. 이미 아버지 마등을 비롯한 일족들 200명이 조조에게 참수되었던 마초에겐 하늘이 노래질 만한 일이었죠. 마침 동맹군들까지 하우연에게 싹 정리당하면서 한중까지 도망갔는데 여기서도 마초의 명성과 재능을 시기한 장로 일당의 견제를 받아 급히 튀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남아있던 방덕은 훗날 조조의 부하가 됐고 마초의 아들은 살해되고 말죠. 이 같은 행보에 마초는 당시에도 이미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평을 들었으며 심지어 페류나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초가 낙양에 가족들이 있는데도 난을 일으킨 건 많은 경고에도 불구 조조가 먼저 관서 세력을 자극했기 때문이었어요. 또 난세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망친 마초에게 자식을 버렸다는 표현은 가혹한 점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군주로서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당시로선 합리적인 선택 아닐까요? 아들의 말을 타고 달아난 조조는 말할 것도 없고 유비, 손고는 물론 한고조, 유방까지 그랬죠. 마초도 자신의 가족들이 연이어 살해당하자 정월 초하루 술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통곡을 했다니 그도 분명 마음이 있는 인간으로서 피치 못한 일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유비를 만나 후한 대접과 함께 일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와 함께 반조조의 아이콘으로 천하의 이름을 알렸으면서도 가족과 근거지, 부하들까지 모든 걸 다 잃어야 했던 마초가 삼국지의 불쌍한 팔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강류는 암군이었던 유선을 등에 두고 싸워야 했고 인구수가 위에 5분의 1도 안 되는 촉장군으로서의 한계에도 일생 최선을 다했습니다. 등호야 종회의 대대적인 촉침공 때 강유는 검각을 완전히 틀어막아 종회를 이도저도 못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죠. 이윽고 성도를 우회한 등해를 요격하러 출발하려던 차 황제 유선의 칙명이 내려옵니다. 나 항복했으니까 너도 그만 항복해라. 붕괴한 강유의 부하들은 모두 검을 바위에 내려찍으며 울분을 토했다고 하니 열심히 싸운 강유가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었을지 알만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강유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대치하던 종회에게 항복해서 그를 부추겨 위에 모반하게 한 후 종회마저 제거해 유선을 다시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거죠.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본래 위 출신이었던 강유가 어떻게 유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요? 애아심가였던 종회는 거물인 강유가 자신에게 오자 좋아라 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하지만 종회가 역심을 품고 위장들을 전부 죽일 거라는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위에 모든 장수들이 종회와 강유를 죽이려 달려들고 말아요. 어쩔 줄 모르는 종회에게 강유는 오직 마땅히 공격할 뿐이요! 라고 외치며 63세 나이임에도 대여섯 명을 죽이며 분전하다 결국 최후를 맞습니다. 여러분, 강유가 제일 불쌍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러고도 일부에선 촉하는 강유 때문에 망했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촉하는 항복 당시에도 창고에 금과 비단이 쌓여 있어서 등에는 촉한에서 쌓아놓은 물자로 오를 치면 된다고 했죠. 또 오나라에서도 촉은 험준한 지형과 정예 병사들이 있어서 작정하고 막으면 만대가 지나도 뚫을 수 없다는 평을 했어요. 자, 아니 말은 바로 해야지. 촉한이 망한 건 유선이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강유는 촉한을 다시 일으키려다 내장이 다 꺼내질 정도로 참혹하게 죽었어요. 그런데도 당장 위키에 강유 때문에 촉한이 망했다는 말이 써있으니 얘 그러면 안 됐어. 조비의 손자 조모가 위에 4대 황제에 올랐을 때 모든 권력은 이미 사마의 장남 사마사에게 넘어간 후였습니다. 하지만 조모는 꼭두각시로만 살 생각은 없어서 사마사가 갑작스럽게 야전에서 사망하자 동생 사마소와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해요. 눈치 빠른 사마소는 모든 군대를 끌고 낙양으로 입성해 조모에게 무력 시위를 했고 조모는 사마소를 아예 진공으로 임명해 오히려 충신들을 자극시켜 그를 전복할 계획도 짰지만 사마소는 9차례나 거절하며 오히려 황제의 위엄을 떨어뜨렸죠. 위시춘추에 의하면 조모는 구석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사마소를 살해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가 와서 수여식이 취소되자 결국 군대를 일으켜 사마소를 죽이려는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이 위험천만한 계획에 측근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고 왕경은 말리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조문은 일은 결정되었소! 죽는다 한들 뭐가 안쓰럽겠소! 설마 죽는단 보장도 없고! 라고 외치며 패기 있게 거병. 하지만 그 측근들은 이를 사마소에게 모조리 알렸고 황제는 겨우 수백 기로 사마소의 군대와 대치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문은 청강검 든 조자룡이라도 된 양 닭둘에서 마구 검을 휘둘렀어요. 황제가 검을 휘두르자 병졸들은 천자의 위험 때문에 감히 어쩌질 못하고 피하기만 하는 상황. 보다 못한 사마소의 신복 가충이 지금 장난해? 이때까지 따뜻한 밥 먹은 게 누구 덕인데? 라고 부하인 성제를 보챘고 결국 성제가 직접 황제 조모의 가슴을 창으로 꿰뚫어 죽여버리고 맙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설마가 사람 잡고 만 거죠. 조모는 겨우 20살의 나이에 권신을 제거하려 들고 일어났다가 백주대낮에 대궐에서 살해된 비참한 황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재능은 조식, 무용은 조조에 비견될 정도로 영특했단 평의 황제였다는 걸 볼 때 비참하고도 불쌍한 최악의 말로였죠. 제가 처음 삼국지를 읽을 때 장남인 원담을 두고 삼남 원상을 지지한 신배와 봉기가 뭔가 몰락의 원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진춘추에 적힌 신배의 편지에 의하면 원담은 원소에게 패출당해 원소를 숙부라고 불러야 했고 이는 즉 원소의 적법한 후계자는 원상이었단 겁니다. 하지만 원담은 패출된 뒤에도 청주자사의 지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자신보다 훨씬 어린 원상을 후계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원소는 정확한 유언을 못 남기고 급사해버려서 당시 고작 15살가량의 원상이 드넓은 하북 전체의 지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원상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사실 원상은 7살 때 이미 신동 소리를 들을 정도로 총기가 넘쳤는데 실제로 원담과의 싸움에선 계속 이겼으며 업에선 조조를 격퇴해 큰 피해를 줬을 정도로 뛰어난 실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형 원담이 조조에게 붙어버리는 희대의 막장 드라마를 썼고 원상 아래서도 여광, 여상, 고간, 마연, 장이 심지어 충신, 신배의 조카였던 심영마저 군을 끌고 조조에게 항복. 원상이 뭘 해보기엔 상황은 계속 나빠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가장 불행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상대가 조조였다는 거예요. 원상은 그 와중에 조조에게 양동야습을 시도하는 등 과감한 수를 두기도 했지만 조조에게 간파당해 개박살나 단기로 도망치기까지 했죠. 그 후 원상은 원소의 사위였던 오환왕 답돈에게 망명해 조조에게 대항했으나 답돈 역시 역공을 당해 초장에 전사해버렸고 원상은 요동의 공손강에게 다시 망명합니다. 이때 원상은 공손강을 죽여 요동을 꿀꺽할 신의 한 수를 기획했으나 오히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공손강에게 목이 따이고 말아요. 원소의 아들 원담은 조조에게 개돼지라고 불리기에 가히 손색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원상은 저렇게 열심히 싸웠는데도 조조에게 항복한 원담 따위와 세트로 묶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쌍한 점 아닐까요? 삼국지 소설만으론 헌제의 삶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고달펐는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는 서자의 차남인데다 동탁이 세운 황제라는 커다란 약점 때문에 원소와 원술 같은 유력인들까지 적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힌 건 이각 곽사 콤비 시절에 비하면 동탁 때는 차라리 인간다웠다는 겁니다. 동탁을 제거한 충신 왕륜을 죽이는 것도 막을 수 없었고 형 소재에게 독주를 먹인 이유의 죄를 물으려 했으나 이각의 반대로 오히려 관직을 줘야 했을 정도로 시로라기만큼의 힘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백성들이 굶주리자 헌제가 자신의 말들을 팔아 직접 구휼을 시도했는데 이걸 이각이 몽땅 가로채며 내가 불쌍한 백성이거든요 라는 개드립을 시전할 지경이었어요. 마침내 콤비에게서 탈출했을 땐 노숙을 하며 밤과 대추로 끼니를 때울 정도로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됐죠. 다행히 조조의 등장으로 상황은 역전돼 허도의 자리를 잡으며 종묘사직이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권위는 오로지 조조의 것이었을 뿐 헌제는 또다시 허수아비로 전락하며 공기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이에 헌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조조의 암살을 시도하지만 발각됐고
조조는 그야말로 헌제만 빼고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외척의 삼족을 멸하는 건 기본이고 헌제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동귀인의 황후와 헌제의 두 아들까지 가차없이 살해했죠. 헌제는 눈앞에서 귀인과 황후가 끌려가는데도 내 목숨 간수하기도 버겁소 라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조가 죽은 후엔 마침내 아들 조비가 제위를 양해하라며 겁박,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던 한 황제로서의 재위 기간이 끝이 나죠. 헌제는 9살 때 이미 동탁의 말을 조리 있게 알아들을 정도로 똑똑했고 그 어린 나이에 이곽콤비 옆에서 백성들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던 걸 보면 적어도 조비 같은 애보단 명군의 싹수가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모두 다를 수 있는 주제였지만 후한말의 난세에서 가장 불쌍한 팔자를 살았던 사람은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 유협이 아닐까요?